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후배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 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제 씨는 내년 7월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건식 시장의 중도 낙마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 고부천에 이어 완주 만경강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직 고병원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I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겨울이면 철새가 모여드는 만경강입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지난 22일 이곳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 여부는 3, 4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21일 동안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375개 농가는 닭과 오리 147만 7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봄에도 AI 때문에 꿩이랑 오골개랑 청개랑 다 잡아갖고 잘 키워서 많이 늘리고 싶은데 그걸 자꾸 막아버리니까. 지난 17일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철새 분변에서 잇따라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또 일반인이나 축산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찰을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 추가 살처분의 가능성도 있어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유네스코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해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기구에는 대륙별로 대표단체들이 참여하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입후보할 단체를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산하기관으로 교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에 입후보할 국내 NGO 비정부기구로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일 갑자기 취소 통보를 하고 대신 문화재청 산하단체인 한국문화재재단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는 6명의 전문가와 대륙별로 유네스코가 인가하는 NGO 단체 6곳이 참여해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는 곳입니다. 후보 자격을 잃은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는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후보 단체를 일방적으로 교체했다고 주장합니다. 민간 NGO의 자리를 한국문화재재단이라고 하는 정부 산하기구죠. 그런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구를 추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문화재청은 9월 후보 신청 접수 당시 무형문화연구소가 아닌 무형문화연구원으로 신청했고 연구소의 성과를 연구원의 것으로 기재한 점을 뒤늦게 발견해 탈락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9월 달에는 자격이 이제 인가를 받지 않으신 사단법인이 후보를 신청을 하셨고 그때 처음에 같이 신청이 들어왔던 이제 인가를 받은 문화재재단으로 교체를 한 거죠. 연구소 측은 업무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연구원으로 신청했고 문화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해 후보로 선정됐는데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는 앞으로 문화재청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유네스코 측에도 이 문제를 알린다는 계획이어서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생산 물량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GM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군산을 찾았지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취임한 한국GM의 카움 카잼 사장이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군산 공장에 이어 군산시청을 찾은 카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I appreciate the great efforts of the Gunsan people in collaborating and helping and to supporting our operations. 군산시는 카잼 사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GM차 사주기 운동 확대 계획을 전했습니다. 내년에 10억 원을 마련해 GM차 구매 도민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군산 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GM의 전략 차종인 전기차 볼트를 군산에서 생산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잼 사장은 안팎에 쏠린 기대와 달리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GM 인도 공장을 대폭 구조조정했던 카잼 사장의 경력 탓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 카잼 사장이 여전히 군산 공장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군산 공장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에 머물게 됐습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라북도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시군 간 배분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부담률이 예상보다 많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못해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모양새여서 체면만 구긴 꼴이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발표한 도와 시군 간 고교 무상급식 예산 배분 비율은 15% 대 35%입니다. 준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초중학교 급식 예산 배분 비율 25%에서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배분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 다른 시도랑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만.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해왔거나 시행을 미리 확정한 시군은 전라북도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산 일부분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어 자신들의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학생 수도 가장 많은 전주시는 고민입니다. 전라북도가 갑자기 무상급식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해 뒤늦게 따라가는 모양새인데다 예산 배분 비율도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색은 도가 내고 전주시는 큰 돈만 부담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 부분을 좀 균분해서 좀 부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교 의무급식 운동본부는 전라북도가 급식 예산 균등 부담이라는 협력적 전통을 외면하지 말고 관례대로 25%를 분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 51억 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해 심의 요청했는데 도의회 개수 조정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성화가 전북에 도착했습니다. 남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엿새 동안 전북 6개 시군에서 277km를 달릴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활활 타오르는 성화가 도심을 달립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던 불꽃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전북에 입성했습니다. 30년 만에 올림픽 성화가 지나는 곳마다 환호가 울려 퍼집니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일어나서 너무 기뻤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창 올림픽 꼭 보고 싶어요. 올림픽 성화는 남원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임실과 무주, 전주, 익산, 군산 등 6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봉송거리만 277km가 넘습니다. 봉송 주자들은 체육인과 예술인, 장애인, 학생 등 모두 420명이 선정됐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성화 봉송 주자를 참가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 선수,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김동문 교수도 성화봉송에 참여합니다. 성화봉송이 진행되는 6개 시군에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축하 행사들도 펼쳐집니다. 성화봉송단은 다음 달 3일 전북에서 일정을 마친 뒤 5일부터 충남 부여로 옮겨 성화의 불꽃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군산에 설치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무주군이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6월 공사가 마무리되면 7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2만 4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무주군이 행정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세계 태권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 교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자치단체 민원실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 심을 시기가 적당치 않아 그동안 식재를 미뤄왔던 대형 팽나무 2그루가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m와 15m 크기의 팽나무는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상징하고 전주역을 통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